이 이야기는 나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전공 수업 때문에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자정이 넘어갈 무렵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캠퍼스는 이미 조용해졌고 도서관 역시 거의 비어 있었다. 이제 슬슬 공부를 마무리하고 귀가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옛날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 보낸 사람은 전혀 본 적 없는 번호였지만 호기심에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다. 혹시 옛날 캠퍼스의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오래된 강의동에는 비밀의 방이 하나 있단다. 거기에는 절대로 밝혀지지 말아야 할 비밀이 숨겨져 있지. 혹시 용기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보길. 하지만 경고하마. 그 비밀을 보고 나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대개 이런 메시지는 장난이라고 여기는 편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유 모를 호기심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결국 나는 메시지에 적힌 오래된 강의동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다. 캠퍼스 지도에는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낡은 건물이었고 이미 학교의 새로운 시설로 대체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였으나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강의동의 문은 쉽게 열렸다. 내부는 곰팡내와 먼지로 가득했으며 어둠 속에서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울렸다. 괜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며 되돌아가려던 순간 복도의 끝에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한쪽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방의 중심에는 오래된 나무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의 일기장으로 보이는 책이 있었다. 호기심은 내 두려움을 잠재웠고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 손으로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공책을 열었다면 너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야. 나는 이곳에 갇혀있다. 수십 년 전 이 학교의 교수였던 나는. 그 다음 이야기는 불분명했다. 글씨가 흐려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긁어낸 것 같았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과거에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고 그 교수는 그 비밀을 이 일기장에 남긴 듯했다. 나는 계속해서 일기를 살펴보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무언가 불길한 음모가 이 캠퍼스를 뒤덮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교수는 저주받은 물체를 발견했고 그것이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이상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고민 중일 때 방 안에 이상한 냉기가 감돌았다. 순간 방구석에 누군가 앉아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거친 숨소리가 들리면서 그 그림자가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다. 몸이 굳어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면서 모든 것이 멈췄다. 방의 불빛도 사라지고 다시금 고요한 어둠만이 남았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 라고 적혀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뒤돌아 문 쪽으로 달렸다.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뛰쳐나왔지만 복도를 뛰어가면서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았다. 강의동을 빠져나와 비어있는 캠퍼스를 지나치며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알 수 있었다. 그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 건물 주변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몇 달 뒤 다시 그 캠퍼스에 갔을 때 그 오래된 강의동은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 늦은 밤 무렵 전화벨이 울리면 그 어두운 방의 그림자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든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 캠핑장을 찾았다.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곳으로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후 호기심에 방문하게 되었다. 캠핑장 주위는 을씨년스러운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어둡고 침침한 날씨가 그 분위기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고 있었다. 처음 그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는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나에게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주었다. 관리실이라고 적힌 작은 건물로 다가가 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다행히 미리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상태였기에 나는 조용히 내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주변은 빠르게 어둠에 묻혔다. 나는 준비해온 저녁 식사를 끝마친 후 불어오는 바람과 빗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녘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잠결에 정신이 번쩍 든 나는 텐트 바깥을 조심스레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괜한 상상인가 싶어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선 나는 어딘가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하지만 그 사람은 캠핑장 입구에서 본 비교, 즉 내 모습이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멍하니 있다가 잠시 정신이 들어 그곳을 떠났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텐트를 뒤지고 간 흔적을 발견했다. 나 외에 누군가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곧이어 캠핑장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때로는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 때로는 귀를 핥히는 비명소리였다. 공포에 질린 나는 이곳을 빨리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아파 무성한 풀숲 너머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며 나가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차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채로 나는 달리는 차 안에서 천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도착한 집에서 샤워를 하며 이날의 악몽 같은 경험을 조금씩 흘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어딘가 내리쬐는 샤워 물소리에 묻혀 그때 그 소리가 미세하게 되살아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혹시나 싶어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증기 속에 또렷하게 써져 있는 나갈 수 없다. 나는 문구를 발견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 후 나는 그 캠핑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는 그곳에서 여러가지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곳은 원래 사람들이 살던 작은 마을이었지만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모든 주민이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이후로도 가끔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글이 있는 포럼을 발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경험은 꿈처럼 흐려졌지만 아직도 비오는 날이면 누군가 내 뒤에 속삭이는 것 같은 착각에 시달리곤 한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나는 문득 그 캠핑장 주위에서 내가 봤던 나와 닮은 인물이 진짜 무엇이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손이 떨리도록 차디찬 공포가 덮쳐온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여름 방학을 보내게 되었다. 오래된 한옥 집에서 보내는 여름밤은 처음이라 개인적으로 설레기도 했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들 덕분에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분도 함께 들었다. 바로 그 집 뒤편에 있는 숲에 관한 소문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금지된 숲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숲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오후나 해질 녘에 숲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듣지 못한 척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사람을 유인한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원래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호기심을 느꼈지만 역시 겁도 함께 들었다. 하지만 마치 그런 소문을 믿기라도 하듯 마을 주민들은 공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아예 숲 근처로 발길을 옮기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해가 지기 전에 할머니는 마을 장터에 가셔야 한다며 나에게 저녁 준비를 부탁하셨다. 맡겨진 일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내고 내친 김에 습관처럼 카메라를 들고 새로운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다.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며 사진을 찍었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해가 지기 시작했다. 뭔가에 홀린 듯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아련하게 들리는 멜로디, 사람의 흐느낌, 그리고 바람 소리가 뒤섞인 듯한 기괴한 소리였다. 소리에 끌려 자꾸만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어느새 난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 파묻혀 있고 말았다. 갑자기 주변이 너무나 고요해졌다. 마치 세상에 나만 남은 듯한 느낌이었다.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가만히 서 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발끝에서부터 점점 차가운 기운이 퍼져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나뭇잎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불현듯 날 붙잡는 차가운 손길을 느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등줄기를 타고 두려움이 흘러내렸다.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 같은 상상을 억지로 밀어내고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던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 잊혀진 누군가의 절규 같았다. 나는 마치 그 목소리에 붙들린 듯 서 있었고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금세 이성을 찾고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발목까지 잡힌 듯한 두려움을 억누르고 발걸음을 재촉한 나는 겨우 숲을 빠져나와 외할머니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두 번 다시 그 숲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이야기에서 듣던 것이 그냥 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외할머니에게 이 일을 말씀드리자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는 그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엄중히 말씀하셨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종종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한여름 밤에 있었던 그 악몽 같은 경험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썰이 되었다. 지금도 가끔씩 후달리며 생각하곤 한다. 정말 그 숲에는 무언가 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내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두운 숲 속에서 무언가의 초대를 받는 기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